네, 이번 시간에는 한번 분석 모델 서빙이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분석 모델 서빙 처음 들어보셨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게 뭐 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거예요. 분석가는 뭔가 뭐 머신러닝이 되든 딥러닝을 쓰든 해가지고 뭔가 모델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어,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잘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라고 있습니다. 뭐 화면을 만드는 사람, 뭐 모바일을 또 개발하는 사람들, 뭐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이런 분들이 결론적으로 이 두 그 컨셉이 서로 융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석 모델이 어딘가 활용이 되려면은 앱에서 이게 시연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분석가는 분석만 하고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개발만 하면은 서로 뭔가 커뮤니케이션 할 포인트가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요 모델 서빙이라고 하는 거를 좀 알고 가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내 모델을 화면에다 뿌리는 것까지 그래서 직접 그냥 화면까지 다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하나를 보여주자면은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에 제가 테스트 서버로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 여기다 제가 만약에 뭐, 다리의 폭을 한 3만 했을 때 분석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얘가 3만의 그 폭일 경우 3만 미리의 폭일 경우에는 10개의 뭔가 지지대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고 제가 만약에 만이라고 하면은 실제 4개가 필요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안에는 지금 현재는 그 AI 모델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근데 그 AI 모델이 결론적으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화면이랑 연동이 돼가지고 뭔가 필요한 누군가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요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과 분석 모델이 서로 통신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모델 서빙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컨셉이 되는 거고, 혹시라도, 난 파이썬으로 분석 모델을 개발을 했으니까 화면도 파이썬으로만 개발을 해야 돼.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분석 서버라고 하는 게 열심히 이제 파이썬으로 다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이 어플리케이션이 웹이든 모바일이 되든 얘가 뭐 자바가 되든 노드.js로 만들든 실제 이 두 간에는 그냥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냥 통신, 나 HTTP라고 하는 걸로 통신할 거야.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거야. 이거 그냥 데이터에 대한 표준만 정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까지는 통일시킬 수가 없다. 이것만 아시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분석 모델 만들고 나는 이 분석 모델을 이제 따로 API로 오픈을 하면은 실제 웹에서 내 분석 서버에다 요청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예측 결과를 던져주면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모델 서빙하는 방식은 이제 제가 그래도 알고 있는 한에서는 이제 플라스크라고 하는 것도 있고 패스트 API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톤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이거 뭐 텐서플로우 서빙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총괄해서 요 세 가지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오늘 할 거는 패스트 API, 비동기 처리도 가능한 패스트 API 부분을 진행을 할 거고요. 뭐 간단하게 모델 하나 만들고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은 이 피처스 리그레션 이그젠플이라고 하는 걸로 진행을 할 건데 제가 파일을 하나를 만들고 일단 ML 모델이 하나 있어야겠죠. 뭐 ML 모델이든 딥러닝 모델이든 아무거나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훈련 학습 덩어리만 피클로 저장하는 건 다 동일하기 때문에 딥러닝 H5로도 저장할 수 있지만 피클을 제가 좀 이따 한번 소개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한 모델을 생성해보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사용할 데이터는 이걸 사용할 겁니다. GitHub 안에 파이썬 렉처 밑에 데이터셋 폴더 밑에 피처 리그레션 이그젬플이라고 하는 여기를 로라고 하는 거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는데, 뭐 데이터는 한번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실제로는. 그래서 데이터 URL 하고 일단 간단한 라이브러리부터 설정을 하고 import, 어차피 이게 모델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import scikit-learn에서 간단한 모델 하나 불러서 from scikit-learn이죠. from scikit-learn import tree. 자, 그래서 데이터 URL은 가지고 왔고, 간단하게 머신러닝이 하는 게 정말 간단한 모델이라서 데이터 불러오기,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써볼게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리, 그 다음에 모델 정의, 하나 예측, 이렇게 쓰면은 실제 pd.read csv 해서 데이터 URL 하나 가지고 와 보면은, URL은 어떤 데이터냐면은 얘가 이제 sellout 데이터라고 보면은 실제 각각 연주차별로 특정 어떤 그 판매량, 거래량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데이터 분리라고 하는 포인트에서는 이 sellout 데이터에서 그냥 숫자 컬럼을 그냥 전부 다 할게요. 뭐 상관관계 다 필요 없이 이거예요. 그냥 뭐 20% 할인하면은 1225개 팔리고, 뭐 10% 할인하면은 500개 팔리고, 약간 데이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자면은 여러 가지 이제 컬럼들이 있는데, 실제 어떤 지역의 어떤 상품에 대한 판매, 근데 이 판매가 당연히 프로모션을 많이 하면은 더 많이 팔리고, 프로모션을 좀 적게 하면 더 적게 팔리고, 약간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sellout data.select dtype, 제가 데이터 타입 중에서 mp.number 숫자 컬럼만 전부 다 선택을 하고, 그러고 .columns value mns 하면은 얘가 나오죠. 얘가 list. 일단 정답지는 뭐냐, qty다. 그 다음에 피처스는 여기에 있는 컬럼, 숫자 컬럼에서 실제 정답지를 뺀 애들을 리스트로 묶어주면은 뭐 연주, 뭐 할인 정보, H 클러스터라고 하는 거는 이게 1이면은 엄청 큰 휴일이고, 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그다음 5 같은 경우는 좀 작은 휴일, 이런 걸 뜻합니다. 큰 휴일에는 더 많이 팔리고, 약간 이런 데이터인 거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 관련해서 피처는 이게 되고, 정답지는 이게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피처스랑, 어차피 데이터가 이게 필요하잖아요. 데이터 분리 할 때 특성,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 훈련 테스트 데이터가 필요한 거니까 트레이닝 데이터 피처스랑 트레이닝 데이터 라벨, 그 다음에 얘는 테스트 데이터, 그 다음에 얘도
테스트 데이터, 피처스와 라벨. 뭐 일단 모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셋아웃 데이터의 전체가 105개인데 여기에서 훈련 데이터를 한 80% 정도 쓴다라고 치면은 여기에서 곱하기 0.8, 하드 코딩은 좋지 않지만 일단 여기에서 스플릿 인덱스, 그래서 스플릿 인덱스가 총 84번째에서 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훈련 데이터는 셋아웃 데이터.록에서 84번까지 처음부터 84번 스플릿 인덱스까지 해서 여기에서 피처만 선택하는 거고, 얘는 똑같이 훈련 데이터는 앞에서부터 84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정답지 컬럼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은 그 스프링 인덱스 84번 플러스 1부터죠. 그 다음에 85번부터 나머지인데 피처스, 그리고 얘는 라벨. 이렇게 하면은 이제 훈련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가 나왔죠. 그러면 얘를 프린트해서 한번 쉐입을 찍어 보면은 총 105개, 아까 처음에 105개였죠. 셋아웃 데이터에 105개에 총 피처는 5개, 정답지는 하나,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가져왔고, 모델 정의 그냥 간단하게 모델 하나 만들게요. DT 모델은 트리 이미 있었죠. 트리 사이킨원에 있는 트리.디시전 트리에 있는 리그레서에 랜덤 스테이트만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는 그냥 기존 모델을 쓰고, 모델 정의 및 훈련이네요. 그래서 DT 모델 .fit 훈련시켜야겠죠. 여기다가 트레이닝 데이터의 피처와 트레이닝 데이터의 정답지를 집어넣으면 훈련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예측을 하면은 DT 모델 .predict 해서 테스트 데이터에 피처스 집어넣으면 예측값이 나오고, 얘가 이제 predict value.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나면은 끝난 거죠. 네. 일단 결론적으로 모델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 결론적으로 여기다가 제가 피처를 뭘 넣냐면은 FATURES 테스트 데이터를 한번 넣으면은 만약 in year week는 2024년 01주차, 그 다음에 in week는 01, 그 다음에 in 프로모션은 0.5% 50% 할인하고 in H 클러스터는 1, 대휴일이면서 in 이어는 2024. 얘를 pd.data 프레임으로 만약에 뭐 이런 그 디시전 트리로 만들고 나서 만약 이런 데이터가 있다. 얘가 이제 테스트 df가 되죠. 테스트 df. 이런 테스트 df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이 훈련 덩어리가 요거잖아요. dt 모델 .predict 해서 요 훈련 덩어리에다가 요런 데이터 집어넣으면은 2282개 팔린다. 만약에 할인 안 하면 79개 팔린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델이 뭔가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한번 끊고 가죠. 네.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모델을 한번 만들었으면은, 내가 이제 모델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뭔가 그 여기가 이제 결국은 학습된 덩어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DT 모델이. 그러면 이 DT 모델을 가지고 이제 어딘가에다가 화면에다가 뿌려줄 수도 있고, 여기다가 만약에
입력값으로 연도, 뭐 프로모션 정보 넣고 분석 시작 버튼 딱 누르면은 뭐 70개 팔립니다. 뭐 2000개 팔립니다.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려면 일단 여기에서 일단 학습 덩어리를 저장해야 된다. 학습 덩어리, 학습 결과 저장. 뭐 딥러닝도 동일합니다. 딥러닝은 이제 H5로 더 떨어지긴 하는데 걔도 피클로 저장해도 뭐 상관없어요. 요 DT 모델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저장하느냐? 일단 import 피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피클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with open 해서 제가 여기다가 ml 그 dt.dump 파일을 하나 저장을 할 거고 얘를 write binary로 해서 as file writer 하고 이 dt 모델을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pickle.dump 얘를 요 파일 라이터를 활용해서 저장하겠다 하면은 mldt.dump라고 하는 게 생긴 거죠.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열심히 학습 모델 당연히 이제 정확도도 보고 이것저것 해야 되겠지만 그건 제가 지금 스킵을 하고 거기에다가 그 학습 덩어리를 이렇게 덤프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모델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rename 이거는 ml predict predict 할 때는 필요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import pickle import pandas as pd import numpy as mp 뭐 이렇게 쓰고 나서 훈련 내가 이제 예측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 학습 결과 불러오기 특성 데이터 입력 그 다음에 예측. 자, 학습 결과 불러올 때는 결론적으로는 피클로 저장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with open 파일을 오픈할 건데 파일의 이름이 ml dt.dump 얘는 write binary로 불러올 거고 as file read 그래서 pickle.load 해가지고 여기에서 파일 리드 한 거를 로디드 모델 라고 하는 곳에다가 넣으면은 모델이 디시전 트리가 이게 학습된 게 그대로 여기서 불러와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 잠깐 테스트도 했었죠. 여기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여기다가 이 테스트 df를 요 로디드 모델 점 predict 해서 테스트 df를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79개 만약에 할인을 좀 많이 하면은 좀 더 많이 팔리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머신러닝도 그렇고 딥러닝도 그런데 결론적으로 학습, 훈련한 거랑 예측은 분리된다는 거는 기본적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이건 이제 지금 계속 파이썬으로만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 서빙 모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빙 모델로 바꾸려면은 보면은 머신러닝 말고 자 모델 서빙 모델로 바꾸려면은 뭐 그냥 여기 프로세스만 따라서 하면은 그냥 쭉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폴더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 덤프 파일 학습 결과 그 다음에 메인 함수 얘는 뭐 그냥 껍데기예요. 얘 그냥 실행시키는 그리고 그 앱이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앱.py라고 하는 거 하나 만들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요 패스트 API라고 하는 걸로 진행을 할 건데 그냥 간단하게 이제 그 모델을
이제 분석 서버를 하나를 계속 이제 띄워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하기 전에 꼭 이거 두 개는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패키지로 pip install 명령 프롬프트 들어가서 그래서 pip install fast API 그 다음에 유비콘 fast API는 이제 그 API 통신을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고 유비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fast API에 의존하고 있는 이제 서버 구동 관련된 라이브러리예요. 이 두 가지는 꼭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건 그냥 제가 복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 건데 여기에다 폴더를 하나 생성해서 모델 서빙 그리고 이 모델 서빙 안에다가 아까 요 mldt 덤프 파일을 가지고 가도록 할게요. 요 안에 그리고 요 안에 앱이라고 하는 폴더 하나 만들고 그 다음 여기 안에다가 우클릭하고 뉴 파일 한 다음에 메인 함수 하나 main.py 그 다음 이 앱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또 뉴 파일에서 여기는 app.py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라이브러리 이런 식으로 해서 fast API 그 다음에 피클, 펜다스 아까 예측했던 거랑 동일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파이단틱이라고 하는 요 베이스 모델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화면에서 내가 어떤 피처들을 던지면은 분석 서버가 뭐 50% 할인할 거야 라고 하는 걸 받아서 예측 결과를 리턴을 하는 거죠. 예측 결과를 프리딕트 결과를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인터페이스 하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 피처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구조를 파이단틱을 쓰면 되게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어차피 제가 이미 한번 제가 돌려봤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요거 피클 형태로 모델을 불러옵니다. 위드 오픈해서 아까 제가 예측했던 거랑 동일하죠. ml.dump 머신러닝 요 mldt.dump로 mldt.dump 파일을 불러와서 이게 메인 함수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바로 mldt.dump라고 이제 쓰셔야 돼요. 왜냐면 메인 함수 기준으로는 mldt.dump가 같은 폴더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mlcore 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담고 그 다음에 앱은 fast API 그 다음 얘가 API ML API라고 하는 이름으로 앱을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앱 실행 앱을 실행을 시킨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중요한데 요게 이제 아까 파이단틱을 써가지고 요 베이스 모델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요 인터페이스 되는 데이터 피처 이렇게 5개가 있었잖아요. 프로모션, 윅, 이어 윅, 이어, 에이지 클러스. 그래서 얘를 제가 클래스라고 하는 걸로 인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걸로 설정을 하고 그러면 얘가 이제 인터페이스 데이터가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얘 뭐 값이 없을 때 기본값도 만들 수 있고 발리데이션 처리도 하는 약간 강력한 툴이 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죠, 정확하게는. 그 다음에 이제 예측용 함수 너무 이제 복분만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바로 복붙을 했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은 이제 라우터라고 하는 건데 그 실제 이 분석 서버가 돌 때 이 슬러시 프리딕트라고 하는 거를 URL에다 치면은 얘가 이제 딱 걸려서 작동을 하게 돼요. 근데 내 분석 서버에 접근하려면은 요 슬러시 프리딕트로 호출을 하면 된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포스트라고 썼잖아요. 포스트와 겟 방식이라고 하는 걸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뭐 www.google.com 하고 내가 여기다가 뭔가 데이터를 싸주고 싶을 때
여기다 물음표하고 뒤에다가 뭐 아이디는 하이팀 뭐 이런 거를 쓰는 걸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뒤에다가 URL 뒤에다가 뭔가 값을 집어넣는 방식을 get 방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URL 뒤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body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뭐 body라고 하는 어떤 그 body라고 하는 구조 안에다가 그냥 값을 이걸 다 실어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면은 URL 뒤에다가 뭐 아이디나 이런 값들이 노출되지 않으니까 보안에 조금 더 강하게 됩니다. 제가 겟하고 포스트 방식을 좀 쉽게 설명하진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이 겟하고 포스트라고 하는 거는 둘 다 우리가 웹상에서 HTTP 그 통신을 하기 위한 표준 방식이 되는 거고, 겟 방식으로 내가 통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URL 뒤에다가 값으로 집어넣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URL 뒤에다가 붙이면은 뭔가 보안에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걸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body라고 하는 곳에다가 숨겨서 말아가지고 넘겨준다. 이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때문에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이제 예측 피처들을 받아서 이제 프리딕트를 걸려고 했던 거고, 결국 이 슬러시 프리딕트라고 하는 거를 호출하면은 얘가 실행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요 in 데이터 셋 안에 있는 이 함수예요. 비동기 함수이고, predict tf라고 하는 요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요 x라고 하는 게 in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그 타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내가 받은 데이터의 프로모션 위크, 이어 위크를 다 점으로 해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그래서 이 변수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얘를 아까 불러온 모델이죠. 로디드 모델. 거기에다가 프리딕트만 걸어서 예측 걸고 그 결과를 리턴하겠다. 이런 식으로. 프리딕션은 예측 결과다. 이런 식으로 그냥 쓴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저장을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형태. 네.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고, 이거 겟방식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실행시켰을 때, 이 분석 서버의 주소만 딱 치면은 지금 현재 살아있다 라고 하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나를 더 넣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서빙 모델에 들어가는 요 앱 하나를 만들었고, 메인 함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 건 이제 앱.py이고, 이 메인 함수 안에는 유비콘이라고 하는 서버만 띄워주면 돼요.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얘가 이제 유비콘 서버를 띄우겠다. 앱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있는 앱.py를 실행을 시키겠다. 내가 포트 번호는 9999로 실행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실행만 시키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지금 제가 아까 했던 그 폴더 구조대로 다 만들었죠. 네. 여기 보면은 앱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다가 띄운 거랑 그냥 그 밖에 ml.dump 파일하고 메인 함수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요 메인 함수만 실행시키면 되니까 주피터 랩에서 요 터미널 명령 프롬프트 들어가서 이제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dir 치고 python 띄고 main.py 하면은 얘가 이제 서버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제 분석 서버가 제 IP, 제 노트북에 있는 거고 9999 포트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다가 127.0.0.1 하고 땡땡 9999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온라인 요거 하나만 딱 떠야 돼요. 메시지 온라인. 왜냐면 IP 땡땡 9999만 했기 때문에
아까 요 앱.py 한번 보면은 요게 실행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자, 그리고 요 패스트 API를 쓰면은 또 얻을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다가 슬러시 닥스라고 치면은, 다큐먼트라고 치면은, 이런 이제 API를 아예 얘가 그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라고. 제대로 요 분석 서버가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여기 포스트라고 하는 거 있죠? 지금 프리딕트라고 하는 게 이미 걸려 있습니다. 요거 살짝 내려보면은 이미 그 프로모션 윅, 이어 윅, 이어 H 클러스터라고 하는 이미 이제 아까 그 파이 단틱에 정의해 놓은 요 데이터셋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try out 한번 해볼까요? 여기 try out을 누르면은 제가 여기다가 프로모션을 0.5 조금 키워서, 그 다음에 주차가 24, 2024년 24주차, 2024년도 H 클러스터 1인 경우에 제가 execute를 실행시키면은 분석 서버에 요 값들이 전달이 돼가지고 2282라고 하는 예측 값을 리스폰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석 서버가 이미 지금 현재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분석 서버가 지금 요 안에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이제 쏘면은 정말 뭐 0.1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응답이 뭐 79라고 리스폰스가 오는 거죠. 뭐 포스트맨을 가지고도 할 수 있긴 하지만 얘 자체가 실제 제대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랑 연동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첫 번째로 이해를 하시면은, 아, 내가 분석 모델 만드는 거를 이렇게 서버로 올릴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그 포인트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이거를 리눅스나 이런 서버에다가 똑같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얘를 돌리면은 웹에서 나를 호출하면은, 피처들을 막 호출하면은 내가 예측 결과를 계속 던져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제가 또 추가로 이어서 이제 여기에다가 뭐 노드.js나 뭐 스프링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쪽 부분도 같이 연결도 한번 해보려고 하긴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웹 개발자한테 이제는 이런 걸 던져줄 수가 있습니다. API 정의서라고 해서, 이제 제가 분석 모델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분석 모델 만든 거에 대해서 나 이제 분석 서버 제가 오픈할 테니까 웹 쪽에서는 어느 걸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여기다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느냐, 뭐 제 서버는 뭘 하나를 더 만들어서, 뭐 제 PC 서버가 뭐 192.168.110.111이다. 그리고 제가 서비스를 오픈한 게 뭐다? 프리딕트다. PRIDICT.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다? 피처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피처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돼요. 프로모션, 그 다음에 주차, 그 다음에 연주차, 연도, 그
다음에 그 카테고리, 이렇게 하고 예시를 이렇게 던져주는 거죠. 이렇게 예시를 던져주면은, 그러면은 return, 그래서 여기 인터페이스는 이걸 이제 저희가 제이슨 형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파라미터 명을 하나씩 쓰는 거예요. 여기 프로모션은 뭐 프로모션, 그 다음에 위크 주차 정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예측 그 결과는 어떻게 들어온다?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만 써주면은 이제 서로 웹 쪽에서는 제 분석 서버가 주소를 111, 아까 전에 999였죠? 이 IP 주소에다가 이런 형태로 화면에서 입력받은 값을 이렇게 리퀘스트, 요청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이제 제가 이미 그 아까 전에 이제 웹상에서 그걸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제가 이걸 그대로 받아서 이게 뭐 특정 웹이었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 127.0.0.1, 지금 분석 서버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9999의 프리딕트 하고 여기다 바디에다가 이렇게 실어서 제가 샌드 버튼을 누르면은 79, 지금 분석 서버가 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에 있는 요 분석 서버가 여기에서 제가 좀 프린트도 좀 찍을 거 그랬는데 프린트를 너무 안 찍었네요. 제가 여기다가 프린트 하나를 좀 찍어볼까요? 앱.py 안에다가 프린트 x 리스. 만약에 이제 뭐 0.3% 할인할 30% 할인할 거다, 2282개다 라고 하는 게 나왔죠. 그리고 원래 얘가 그 수정한 걸 바로 인식을 해가지고 또 돌게 되는데, 샌드 10% 할인할 때 79개. 프린트가 먹진 않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단 제가 분석 서버 만든 거를 외부랑 이제 연동을 시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요청하면은 이렇게 받는다. 이게 나중에 이제 웹 화면하고 좀 연결이 되면은 결국 이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피처 값들 입력하고 분석 시작 버튼 딱 누르면은 얘가 이 피처들을 가지고 아까 분석 서버에다 요청하고 그 결과를 여기다가 뿌려준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제가 모델 서빙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분석 모델 포함해서 이것도 한번 제가 공유 자료 폴더에다 올려놓고 댓글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애플리케이션하고 연동하는 방법, 분석에서 그냥 그치지 말고 적어도 이제 그걸 이제 화면이랑 바로 만들어 보는 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한번 공유를 한 거고요. 아직 많은 분들이 이제 모델 서빙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좀 몇 분 계셔가지고 그 부분을 공유한 거고, 나중에 저런 이제 분석 서버가 있으면은 요청들이 막 동시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제이미터라고 하는 툴도 알아두면은 뭐 다중 접속자 뭐 1000명, 10,000명 이런 것들도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하나를 또 보여주자면은 이제 최근에 지금 안 그래도 웹하고 연동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만든 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정말 간단한 걸 만든 거였고, 이게 이제 좀 제대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여기다가 이제 헬스 데이터 활용해서 이제 당뇨를 예측하는 미래 당뇨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건데, 여기다 파이썬 띄고 아니다, 유비콘 앱 땡땡 앱 포트 998 오타를 최대한 방지하고 8997 얘 앞에가 앱인데 API로 적혀 있었네요. 127.0.0.1 8997.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그 헬스 고객 아이디하고 내가 이제 미래 혈당을 예측하는 거를 잠깐 그 모델은 이미 만들어 놨고, 여기다 이제 멤버 아이디와 내가 미래 연도에 대해서 입력을 하면은 얘가 그 예측값을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스트 아이디가 이게 되고, 여기다가 내가 2024년도 2월 8일 그 다음에 2024년도 2월 10일 사이에 그 예측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거기다 이제 예측값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이제 모델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되게 많이 또 달라지는데, 2024년 2월부터 2월 8일부터 2월 10일까지 각각 아침, 점심, 저녁으로 따로따로 예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예측 결과를 이렇게 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화면 쪽에 전달이 되면 이걸 차트로 그려가지고 쫙 밀어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별, 그 다음에 월별 당뇨를 예측하는 이런 세그별로 모닝, 아침, 점심, 저녁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모델 서빙하는 부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